나는 나의 전문가예요. 의사는 병의 전문가예요. 나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말은 나에게도 나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이거는 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거지가 아니고 근거에 의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논문이 있고, 의사에게는 논문과 의사에게는 논문과 그 여태까지 뭐랄까 그 환자 병 차트 있죠. 그 환자 그 뭐라 그래? 그 환자들을 다룬 그 병 뭐라 뭐라 그래? 하여튼 그 의사들을 다룬 경험, 환자 경험, 환자 뭐 치료 경험, 임상 경험, 그래. 의사는 논문과 임상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나의 차트를 갖고 있어요. 나의 차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에게도 차트가 있고 나에게도 차트가 있어요. 의사에게도 차트가 있고. 알겠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사에게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에 의한. 안 그러면 의사는 무조건 전문가고 나는 의리돼요. 물론 암에 대해서는 암의 예를 들면 암은 의사가 갑이죠. 근데 또 끊어졌네. 들리죠? 좋아. 자,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나의 타인, 그러니까 나에게 치료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이란 법에 근거한 건 아니니까, 근거 있게, 지당하는, 당위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하고 대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베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사 말은 무조건 옳고 의사 말에 무조건 따르게 돼요. 그러면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전문가만이. 그러니까 암에 있어서는 의사가 갑이죠. 당연히 암에 대한 것까지 의사에게 의사가 뭘 알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거는 권위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논문과 임상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암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분이 나보다 많이 아니까 넘겨드려야죠. 그러나, 당위성이 뭐냐면, 암에 있어서는 그분이 권위자인데, 암에 걸린 나는 과연 누가 권위자일까요? 애매한 거예요. 반반이에요, 솔직히. 반반이라고요. 이 50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알겠죠? 50%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들 1+1 왜 사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봉지가 있는데 왜 1+1을 사십니까? 그게 50%의 힘이에요. 그 50%를 포기하고 치료에 임하게 돼요. 이건 의미 없는 싸움이 돼요. 의미가 너무도 작은 싸움이 돼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의미가 너무 작은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떨어지더라도 진짜 내 마음껏 한번 공부해보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무언가잖아요. 의미라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암에 걸린 나요. 암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암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암에 걸린 나를 알면 돼요. 이 당위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비님이 이 당위성을 드리냐면, 이거는 암 앞에 큰 위기를 다 넣으시면 돼요. 뭐 금전, 뭐 빚에 빠진 나, 아니면 이별한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별에 걸린 나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바꿔 넣으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일단은 당장 큰 게 암에 걸린 나니까. 암에 걸린 나에 있어서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병을 진심으로 잊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둠이 내 영혼에 내게 영향을 어둠을 느끼지만 느낌을 부정하면 안 돼요. 느낌을 부정하면 우린 괴물이 됩니다. 어둠을 느끼지만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화예요. 어둠을 느끼지만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화예요. 말로만 하는 대화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대화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화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어둠을 느끼지만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화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지금 봐야 할 것을 자각하게 해요. 자, 어쨌든 어둠을 느끼지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화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어둠을 느끼지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화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겠죠. 그럼 뭘로? 자, 암이잖아요. 암에 걸린 나야. 암에 걸린 나와 자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대화니까. 물론 그러면 대화는 다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대화는 무조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어. 그랬을 때 자연을 보면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왜?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니까. 근데 아비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인 거잖아요. 암에 걸린 나야. 암에 걸린 나라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는데요? 그때부터 인터넷 검색해서 할 거야? 암에 걸린 나의 차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암의 항목과 관련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매일매일의 차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해도 덜 스며들지만 바로 이 지금 해야 될 얘기. 이별한 여자한테 베스트 프렌드라는 친구가 이별한 여자한테 베스트 프렌드라는 친구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론 의미 있죠. 그죠? 오늘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것도 나름 사랑이에요. 나름 사랑이야. 그렇잖아요. 그걸로 잠시라도 그걸 잊게 해주니까. 아비님이 얘기했죠. 대화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별한 여자에게 음식 얘기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별에 관해서 이별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 친구와 진짜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지. 근데 무슨 주제? 암에 걸린 나에 대한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님이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이 보름 동안은 정말 내 생각과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생각이 여태까지는 뭐가 적혔어? 성공, 미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딱
암에 걸린 나라는 주제를 놓고 보름 동안 오직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어둠을 느끼지만 스며들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큰 이 암에 걸린 나에게는 어떤 어둠이 오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어둠이 와요. 거대한 어둠. 그 거대한 어둠이 올 때 자기 안에 보호막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암에 걸린 나에 대해서 처음에 큰 공포가 올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어떤 경과, 정확히 무슨 이유로 꼼꼼히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나 음식, 내 생활 패턴, 내 마인드, 내 말투,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모든 표현들,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럼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분명히 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내 육신은 견디지 못했구나. 그리고 보면 나는 성공한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육신을 돌보지 못한 부분이 어디였나? 그랬을 때 내가 잘 사는 걸 위해서 내 육신이 희생되고 헌신된 부분이 있었구나.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몇 월 며칠 몇 월 달 몇 년 전 어릴 때 어떤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 다 전부 다 보름 동안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 그 보름 동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보름 동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린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되고.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 어떤 대화? 암에 걸린 나에 대한 정말 정말 깊은 대화예요. 그러면 보름 정도가 지나면요, 여러분. 알게 돼요, 뭔가를. 이게 학연일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연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에 걸린 나에 대해서 보름 동안 보통 보름이에요. 집중적으로 거의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생각하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깊은 철저히 이성적인 마인드 컨트롤 따윈 요만큼도 없어요. 그딴 거 해봐야 놔주지도 않아요. 진짜가 아닌 걸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만으로 충분해요. 페이크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에 걸린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정신, 마인드, 태도, 주변 사람들도 뭐 음식, 아니면 내 생활 패턴, 내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 뭐 압박감, 모든 것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정말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했으면 보름 동안 느꼈을 여러분들을 직접 죽이게 하는,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그걸 한번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그게 넘어간 줄.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너무 큰 거지만 여러분들은 못 느꼈으니까 모르는 거야. 뭐가 지나갔나? 좋아. 그걸 느낄 필요 없으니까. 좋아요.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아, 아, 알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 그런데 내 몸이 나한테 살려달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살 준비가 돼 있어. 네가 나를 봐만 준다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안 하면 되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의사를 만날 때 나타나요. 의사를 만나잖아. 그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공포는 똑같이 오지. 근데 아, 네. 아, 네. 맞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뭐, 뭐 나름 뭐 정리가 잘 되셨네요. 뭐 이런 느낌. 약간 그, 이게 이걸 한 사람의 태도와 이걸 안 한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의사 눈에서 보이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게 같이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차트와 이분의 임상 경험이 같이 돌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맞물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아비님이 뭐 이래저래 저래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비님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료가 효과가 있건 없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는요, 왜 틀렸는지 아는 것도 반이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뭔가 지혜라고 합시다. 지혜는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은 왜 틀렸는지 아는지 분명하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아는 거. 아니 이거는 좀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맞는 거는 뭐 맞는 거지만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사실 공부잖아요. 그거 왜 틀렸는지 알고 맞는 거 왜 맞는지 알면 100점이에요. 이걸 왜 틀렸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아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알게 돼요. 이게 원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15일 정도 이 자기 자신과 진짜 깊은 대화를 하잖아요. 아까 사실 예를 들면 이별한 친구에 대해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그 이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진짜로 그 이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대화 속으로 같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별한 여자에게 물론 아픔은 여전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남자 만나면 안 됐었어. 어? 뭔 소리야? 그렇게 좋아해놓고. 그래, 좋아했는데, 이 남자 만나면 안 됐었어. 그러면서, 그럼 뭔 소리야? 뭐야? 그냥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상태가 돼요, 약간. 이게, 그 속에 자아가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 속에, 뭐라 그래야 돼? 자기 자신과 우정이 생겼다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이거 힘이 생겨, 힘.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서도 이게 될 거라고 안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내 몸에. 왜냐면 이 치료를 할 때마다 내 몸에 반응이 오거든. 그래서 하다가 이 치료를 조심스럽게 중단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진심으로 그거를 빨아들이는 무언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병을 잊게 한 원인이 내가 나를 죽이고자 했던 어떤 그 원망들이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없어지는 곳으로 가요. 아니면 그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몸을 위해서 못 해주었던 내 몸이 너무나 좋게 흡수하는 고영양의 내 몸만 흡수하는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은 흡수 못해.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 좋아지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저 홍합 먹고 나왔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홍합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 저 이거 먹고 나왔는데요. 뭐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언가 큰 병에 나왔다는 건 그거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영혼의 어떤 정리가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길어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 근데 어떤 대화? 그 순간만큼은 큰일이 다가온 만큼 암에 걸린 큰 위기에 빠진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기 싫잖아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 하는 생각 들죠? 정말로 죽음이 오잖아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 어쨌든 아셨죠? 지금 얘기한 것은 두 가지예요. 당위성. 왜? 내 몸이니까. 내가 나랑 철저하게 같이 살았으니까. 내 세월 동안. 내가 30살이라면 내 자신과 매일매일 같이 있었던 게 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나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테스트를 가지고 자꾸 나한테 적용하면 온전하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다. 그러니까 나도 50을 가져야 한다. 암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갑이지만 암에 걸린 나에 대해서는 반반의 당위성을 가진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의사가 그거를 함부로 넘나들 때 방어할 수가 있어요. 방어할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암에 걸린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 철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의사가 임상 경험과 논문을 가지고 철저히 대화해서 실력을 쌓아가듯이 나도 데이터는 이제 나도 논문이 많고 임상 경험이 있지만 그걸 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읽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 나만의 논문과 차트, 여태 지금까지 평생 읽지 않았던 거, 그거를 보름 동안 죽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내 자료기 때문에 확 팍팍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을 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싸움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 길이 있다면 아마 이 길이 가장 확률이 높은 길이 아닐까라고 아비님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앞두고 내 자신이 빠짐없이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죽으실 수 있어요. 적어도 의미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스럽게 한탄하면서. 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위성과 내 자신의 차트를 보는 자신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오직 내 차트와 논문을 읽는 시간인 거. 그 두 가지. 자, 이 얘기면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네요.